늦은 저녁, 눈 덮인 골목을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는 유키. 갑작스레 걸음을 멈춘 그녀는 비정한 표정을 지으며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유키는 먼저 도발한 건장한 남자들을 날렵한 검술로 하나둘 쓰러뜨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수하들이 모두 응징당하자 두목 겐조는 자신의 검을 뽑아드는데 단칼에 그를 제압해버리는 유키. 그녀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차디찬 한 겨울밤 여자 교도소.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어느 여인의 절규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감 중인 사요는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려 하고 다행히 사요는 수감 동료들 덕분에 어여쁜 딸아이를 순산하는데 하지만 비통한 표정의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의 복수를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죠. 3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선생님으로 부임받게 되어 들뜬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하는 유키의 부모님 사요와 마코토. 하지만 마을에 숨어있던 역적들은 부부를 보자 검을 들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데 마코토는 정부의 끈앞을 노예받아 4명의 역적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유키를 가두고 집단으로 유린하기 시작했고 네 명의 악질들은 밤이면 그녀를 강제로 술집에서 일하게 해 그녀의 일당까지 착복해버리는데 더 이상 그 생활을 견딜 수 없던 그녀는 남편을 죽인 4명 중 한 명인 도쿠이치란 자를 잔인하게 응징해버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유키를 감옥에서 낳게 된 것이었죠.
그 후 동료들은 죽은 사요의 유언대로 아이를 일본 최고 사무라이 집에 양녀로 보내고 유키의 사연을 알게 된 시게루는 그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降り出さないようにしろ、ユキ。立て、立つんだ、ユキ。 거듭되는 뼈를 깎는 훈련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는데恨みに準ずる修羅の子としてこの世に 그렇게 수년 동안 폐관 수련을 거친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비빌 수 없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때가 되자 사부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유키는 이제 복수를 다짐하죠. 며칠 후 어느 빈민가 마을로 향하는 그녀. 마츠에몬殿にお目にかかりたいのです。差配のマツエモン殿はどちらに? 유키의 수려한 외모에 마을 남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이내 그녀를 유린하려 하는데 그때 그녀가 찾던 마츠에몬이 나타나 그들을 제지합니다. あのにわしの大事な客人じゃ。わしらの村を羽の力でぶち込む。 유키는 사람 찾는 일이라면 최고인 마츠에몬에게 부모님의 원수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3人ともお願いでございます。 한편 유키 부모님을 죽인 사람 중 한 명인 반조는 바닷가 근처에서 딸과 함께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고 그의 딸 후미코는 아픈 아빠를 위해 죽부인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父さん、筑富人できた分だけ納めてくるわ。そんなに売れてんのか。 부모의 원수 중 한 명인 반조의 집을 알게 된 유키는 그의 집으로 향하고 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유키는 애써 만든 죽부인을 바다에 버리는 반조의 딸 후미코와 마주치게 됩니다. 유키는 애써 만든 죽부인을 바다에 버리는 그녀를 의아하게 생각하죠. これあげる。 いつもの通り3円だ。うちにとっても大事な金づるだ。 사실 후미코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それからこれな。分かってます。 유키는 그날 밤 반조가 자주 들른다는 도박장에서 그와 마주치게 되고 반조는 딸 후미코가 힘들게 번 돈을 밤마다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었는데 그날 반조는 잃은 돈을 다시 찾기 위해 어설픈 밑장 빼기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의 어설픈 손기술은 걸려버리는데
つなぎに電話して海の中に叩き込んでやろう。 남자들이 그를 응징하려던 그때 유키는 그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남자들에게 선처를 구합니다. お願いでございます。さっきは本当にすまなかった。ところであんた、どうしてわしなんかのことを。ヒデの旅に出かけようか。 사실 그녀가 남자를 살린 이유는 바로 자신의 손으로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였죠. その妻を3日3晩もてあそんだ。よく見てごらん、私の顔を。私の名は白雪。鹿島さよの娘。そのためにも。 그렇게 유키는 부모님의 원수 중 한 명인 반조를 처참하게 응징합니다. 創業本土の道さらに遠く 며칠 후 또 한 명의 원수인 기시로가 몇 년 전 죽었다는 사실에 유키는 자신의 손으로 응징하지 못했음에 울분을 토하고 스쳐 지나간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느끼는 기자 류헤이. 류헤이는 우여곡절 끝에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는데 なぜだ。あなたの狙いは何？ 유키의 사연을 알게 된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화하려 하죠.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후미코는 자신의 아버지가 유키에게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다짜고짜 류헤이를 체포해가고 경찰은 유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려 하는데 이 일은 고위 간부의 아내가 된 원수 중 한 명인 오코노가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자 그를 잡아들여 유키의 은신처를 알아내려 한 것이었죠. 20年前のあの無残なやっぱり正体を現したか。おだまり苦しめ그날 밤 유키는 류헤이를 구하고 오코노에게 복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지만 혹독한 훈련을 거친 그녀에게 경찰은 하나둘 쓰러져가고 드디어 그녀는 원수인 오코노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녀는 또다시 들이닥치는 경찰 무리에게 신경가스를 살포해버리고 그렇게 아비규환 속에서 적들을 모두 물리친 그녀. 하지만 혼란한 틈을 타 오코노가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고
유키는 자신에게 잔인하게 응징당할까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오코노를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며칠 후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유키의 원수 기시로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류에이를 찾아오고 やっぱり生きていたのか。 그는 역적으로 몰려 정부에 보복당하게 될까봐 죽음으로 위장해 자신을 신분 세탁한 것이었습니다. 誰の話だ。塚本義四郎とかいう小悪党のことならあいつは死んだよ。3年前南方の沖合で。違う！義四郎は生きている。今ここに。さらに悪どい薄汚いことをやっている。何しに来たんです。相変わらずだな。 사실 그는 류에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아들까지 버렸던 기시로. 私は今主に兵器の買い付けをやってる。脅しですか、あなたらしい。そこで行われていることといえば上流一流の。 이제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된 기시로는 유키의 복수 소식에 그녀를 먼저 잡기 위해 이곳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やる気があれば私の仕事を手伝ってもいいんだぞ。 유키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는 류에이. 그는 출세를 위해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증오한다며 유키의 마지막 복수를 도우려 하고 며칠 후 원수 기시로가 무도회 파티를 연다는 소문에 유키는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시로를 찾기 시작하고 그녀는 단번에 가면 쓴 기시로를 발견하죠. 그렇게 유키는 기시로와 숙명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인 사람은 기시로의 가면을 쓴 그의 하수인이었고 진짜 기시로는 거울 뒤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류에이는 유키를 대신해 그를 응징하려 하죠. 하지만 류에이는 아버지 기시로의 총에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키는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데 하지만 그의 총에 큰 부상을 입게 되는 유키. 힘겨운 발걸음으로 무도회장을 빠져나가려던 그때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온 후미코에게 결국 죽임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화 수라설이었습니다. 킬빌의 주인공 오레니시이를 이 영화에서 모티브 따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배경곡으로 카즈메이코의 노래가 나오고 영화 주제 자체가 여성의 복수극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면 누가 봐도 킬빌은 이 영화를 오마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킬빌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자 헐리우드에서 주인공 카즈메이코에게 영화 출연을 권유했는데 언어 문제 때문에 거절했다고 알려져 있죠. 주인공 카즈메이코는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중견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